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짜져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 뭐 26종목을 사지만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동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일반 2차 전지 ETF보다 훨씬 성과가 좋아지고요. 제가 뭐 지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잘 짜면은 일반 ETF보다 2배 이상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데요. 삼성 SDI가 20% 비중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쫘르륵 있습니다. LG엔솔이 14%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구성한 그대로 매매를 하려면 ETF를 사면 되지만 원치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삼성 SDI를 빼고 종목을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좀 구성하기는 어려워서 얘네를 그 직접 입력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직접 넣는 거죠. 이게 최근 미국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기술이 3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데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운용사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등이 전부 다 관련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좀 관련 기술이 뜨고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그냥 완성되어 있는 ETF를 내 입맛에 맞게 좀 조정하는 건데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넣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렇게 쫙 넣으면 그 삼성 자산운용이 설정한 값대로 비중값을 넣어도 되지만 내가 다른 값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또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넣으면 이걸 아까 삼성 SDI는 20%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얘를 그 20%로 잡지 않고 최적화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인이 하긴 어렵고 기관들이 이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 돌리면서 최적화를 했는데 이제 버튼 누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패리티를 해서 이 5개 종목을 뭐 매달 혹은 매년 리스크의 비중을 맞춰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 ETF를 좀 더 내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상대 모멘텀이라는 걸 사용하면 여기 5종목, 근데 아까 원래는 한 20종목, 26종목이 정상이니까 26종목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나는 모멘텀이 강한 3종목만 계속 사겠다. 아니면 뭐 RSI 값이 좋은 3종목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ETF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요새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짜져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강한 3종목만 30%씩 사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 뭐 26종목을 사지만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동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일반 2차 전지 ETF보다 훨씬 성과가 좋아지고요. 제가 뭐 지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잘 짜면은 일반 ETF보다 2배 이상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매수 매도가 네. 오토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맞습니다. 와. 그 시뮬레이션 한 그대로 이제 설정하면 내 계좌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면 이 5종목을 삼성 SDI부터 포스코케미칼 샀어요. 네. 그래서 최적화로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를 했고 네. 어떤 기준에 충족하면 매도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추가로 사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네. 이게 상대 모멘텀으로 해서 3종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삼성 SDI를 확 30% 샀다가 그 다음 구간에 삼성 SDI를 다 팔고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있겠고요. 이게 상대 모멘텀을 쓰지 않고 전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최적화만 하겠다 그러면 이 뭐 26종목에 대해서 비중값만 뭐 언제는 30% 샀다 언제는 10% 샀다 알아서 계속 조절을 해줍니다. 이게 일반 ETF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라는 게 원래 이제 시장 지수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만든 거를 네. 고객들이 사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네. 직접 그 인덱스를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이고 야, 그렇구나. 이게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잖아요. 와. 그러면은 사실 ETF를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냥 ETF를 사는 것보다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게 수익률은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대형주 쪽에서는 LG 엔소라고 뭐 SK 이노베이션은 있는데 엔소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싶고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소재 쪽으로 가서 에코프로비엠 넣고 싶고 뭐 리튬 원자재 쪽으로 가서 포스코홀딩스를 넣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로 그냥 자신이 그렇게 만들면은 되나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와. 아까 있던 26개 중에 난 그냥 얘네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난 50% 투자하고 싶고 뭐 SK이노베이션 30%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전체는 100%로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20이 알아서 분배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잡아주긴 해야 됩니다. 잡아주긴 뭐 예를 들어 5 이렇게 잡아주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1개월 리밸런싱을 하겠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났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서 60%가 돼 있으면 네, 그걸 파는 거구나. 팔아서 나머지를 사주는 거고요. 아, 이거 비율이 이제 못 맞추는 데다 사주는 거구나. 그렇죠. 네. 와. 이게 이제 쉐넌의 도깨비 효과라고 사실 그냥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른 거 팔아서 떨어진 거 사주는 그런 리밸런싱이라는 작업만 해줘도 와. 성과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 서비스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젠포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건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백테스트부터 자동 매매까지는 다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 수익화를 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잘 안 된 게 그런 회사들이 주로 수익을 냈던 게 이렇게 유저들이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에 그 과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유저들이 만든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회사가 헤지펀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걸로 주 수익을 낸다라든지 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유저들끼리 자기가 만든 그런 전략들을 사고 팔 수 있게 앱스토어처럼 제공하고요. 네. 또 유저들끼리 서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또 근데 이제 강의는 이 젠포트라는 툴 전용 강의죠. 그것만 할 수 있게 또 강의 플랫폼도 열어서 거기서 이제 회사는 돈을 법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요 비중으로 하겠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밸런싱 기간 1개월로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자산군에 맞는 최대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상장한 게 LG 엔솔이 22년 1월이거든요. 올해 1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기간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뭐 1,000만 원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간에 있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백테스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전혀 실전 매매가 고려되지 않은 시뮬레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대부분이 이제 월 말에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월 말에 언제 사고 언제 판다는 가정이 없고요. 수수료나 세금도 제한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실전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전일 종가에 팔았냐 아니면 마이너스 10%대 팔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뭐 어제보다 1% 오른 가격에 사겠다. 아니면 얘를 무조건 사게 하려면 한 5%대 가격에 사게 하면은 거의 무조건 사지고요. 파는 것도 뭐 거의 마이너스 5%대 하면 무조건 팔겠다. 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지금은 그냥 제가 설정한 비중대로만 하는 거를 이제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동적은 이제 막 시기마다 비중이 달라지고요. 어찌됐건 22년 2월 4일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첫째 날은 제가 아까 설정한 대로 SK 이노베이션 30%, 포스코 45% 쭉 하고 2월 28일에는 SK 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샀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4월 28일에는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아마 비중이 좀 오버돼서 팔았을 겁니다. 와, 수익률이 올라가서 팔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날 또 다른 종목을 사겠죠. 이야. 네.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이렇게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또 그 거래가 있는 만큼 사고,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이 결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자동 매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와, 그럼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 아까 결과는 어떻게 된 거를 나올 수 결과적으로는 네. 코스닥이 19.54% 빠진 동안 마이너스 0.59%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얘를 아마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얘를 최적화 비중으로 해서 리스크 페리티,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비중을 더 많이 싣는 그런 포트폴리오상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결과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14%가 나오네요. 아까 와. 마이너스 0. 몇 프로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2차 전지를 좋아한다. 근데 어떤 주식을 살지 모르겠다. 그럼 ETF를 사라? 그것도 이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뭐 최저가 작업을 한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넣는다든지 하면은 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럼 아까처럼 네.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보면은 첫째 날 2월 4일에 포스코를 저희는 아까는 50%를 사려고 했는데 리스크 페리티에서는 26%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케미칼이 리스크가 가장 적으니까 비중을 많이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아직 안 나왔었는데 그 아까 종목 하나하나 검색했을 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 일부분 반영이 됩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게 이거. 네,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라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뭐 2,000 종목이 다 되는 거를 매일매일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나름대로 모멘텀과 펀더멘탈 지표를 전달드립니다. 근데 펀더멘탈은 재무적인 거니까 보통 한 분기에 한번 바뀌고 모멘텀은 매일 바뀌는데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녹화하는 지금 기준으로는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좋지는 않아요. 아마 요런 게 일정 부분은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화면으로 좀 돌아가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26, 21을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3월 말 됐을 때는 또 요 세 종목을 팔고 다시 그 다음날 샀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처음 할 때만 해도 보면은 21% 정도 담았는데 첫날은 3월 말 정도 되니까 15%까지 줄었어요. 얘 포스코 케미칼이란 종목의 리스크가 그만큼 늘어서 비중을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올랐다는 거는 네. 그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게 아니라 주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든지 하방이 가능성이 커졌다라든지 너무 많이 오른 거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개인이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으로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네. 또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상대 모멘텀이란 거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종목 중에 나는 그 3종목만 사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3종목으로만 사겠다 라고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모멘텀 효과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12% 정도 나왔거든요. 아까랑 비슷하네요. 너무 좋다. 네. 얘는 2월 달에는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모멘텀이 좋다고 생각해서 거의 30%씩 샀고, 그리고 2월 말에는 뭐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해주고, 또 3월 말에는 에코프로비엠을 다 팔았네요. 다 팔고 2종목이 남았고요. 그 다음날 포스코 홀딩스를 샀네요. 야, 진짜 가감하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 못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려도 이
에코프로비엠을 전액 매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걸 완전 자동화를 해줘야 사실 시뮬레이션 한 대로 일정 부분은 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정황 백테스트도 해보고 해서 이 정도면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종목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을 해보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마쳤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과거를 검증한 데서 끝내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 계정이 지금 제가 오늘 방송용을 하기 위해서 다 지워놓은 건데 원래 되게 많거든요. 옮겨 놓으면 얘가 내일부터 모의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현실에서도 몇 개월은 검증을 해봐야죠. 현실에서도 얘가 가상의 돈이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라는 곳으로 옮기면 이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와 연동해서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젠포트죠, 이게? 네네. 젠포트랑 어디 증권사랑 연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코인은 이제 코인원이란 거래소랑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 아까 증권 3개 증권사랑 네. 연결을 하면 증권사 어플에서 젠포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요거를 PC에서 한 다음에 이걸 넘기는 건가요? 뭐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은 내 PC에서 하는 거고요. NH투자증권은 그 NH나무라는 앱이랑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약간의 뭐 수수료 같은 거는 있는 거고. NH는 있고요. 키움하고 하이투자증권은 기본 수수료, 오히려 하이투자증권은 기본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요? 그 키움이 0.01호인데 하이가 0.0125.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 하이도 사실 최저 수수료예요. 0.0125. 그러니까 기본 증권사에서 최저인데 그거보다 더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걸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백테스트를 까지는 해보는 분들이 그래도 한 100명 중 10명은 있어요. 시뮬레이션. 어렵더라도 100명 중 10명은 시도해보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자산 배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얘를 막 단타 방식으로 하면은 막 30%씩 손실 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좌가 30% 손실 납니다. 아니면 개별 종목이 30% 손실 나는데 얘가 팔라고 지시를 내려도 쉽지 않아요. 삼성 SDI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거를 전액 매도하라고? 손실 처리하라고? 그거를 해야 근데 또 좋은 종목을 사고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동 매매로 푸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테스팅은 뭐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실제 투자는 1개월만 해보고 좀 안 좋으면 그만둡니다. 그 백테스팅 상에도 내 계좌가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50%까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뭐 1개월 사이에 코로나가 갑자기 해가지고 20% 손실이 났다. 역시 이상한 종목들을 하네 그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해결 방법이 여러 개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유저들 중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을 보면은 제일 적은 게 전략을 3개 사용하세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자산 배분 전략도 쓰고 단타 전략도 쓰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뭐 소형주 전략도 쓰고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떨어지는 전략이 있으면 오르는 전략이 있거든요. 걔는 이제 평균으로는 뭐 보합복은 오르니까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야,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리스크 패러티 있잖아요. 네. 그냥 보여주신 대로 그냥 그 리스크 패러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중에 자산 배분 전략들이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올웨더라든지 아니면 워렌 버핏이 한다는 뭐 주식 90%, 뭐 채권 10%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리스크 패리티나 이런 최적화 작업을 거쳐보면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집니다.